여러분들께서 이제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한 군데 회사만 보셔선 안 됩니다. 한 특정 보험사에서 이 태아보험의 상품성을 강화하면서 태아보험 상품의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개의 태아보험, 두 개의 보험사의 제안서를 특약마다 두 개의 회사의 특징을, 라이벌 회사의 상품 내용을 전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A사와 B사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론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는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을 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와 의학 정보, 그리고 6년 동안 태아보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산모님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축적해둔 저희의 보험금 청구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수십 명의 태아보험 전문 스태프들이 일정 주기마다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필수 특약과 권장 특약은 최대로, 불필요 특약은 배제함으로써 보험료는 최대한 부담 없게, 보장은 최대로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A사 39,900원, B사 39,720원 설계안을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차 태아보험 전문 유튜브 채널 보험탈출구에서 추천드리는 태아보험 30세 만기 설계안 특약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면서 이 특약이 왜 필요한지,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믿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기본 계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고요. 1억 원 설정했습니다. 이 상해 후유장애는 A사, B사 두 개 회사 모두 동일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상해 후유장애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쉽게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후유장애로 인정되는 범위는 우리 몸의 신체 거의 대부분, 그리고 심지어 정신 또는 행동장애까지 후유장애의 보장 범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신체의 손톱, 발톱, 머리카락 빼고 거의 대부분의 부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상해죠, 척추 압박골절로 후유장애가 15%가 남았다. 가입금액 1억 원에 15%인 1,500만 원 지급을 하고요. 후유장애 정도가 심해져서 지급률이 예를 들어서 15%, 40%로 올라갔다. 그럼 해당 차익만큼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신체 부위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넓습니다.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한 특약이기 때문에 이 특약은 1억 원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찬가지로 A사, B사 동일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담보 구성을 해드렸고,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런 중대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됩니다. 보험료 납입은 하지 않고 만기까지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유사암 납입지원 담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설정해드렸는데, 이 손해보험에서 유사암으로 정의하는 거는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유사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전체 보험료의 50% 지원해주는 보험료 납입 지원 담보까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상해 특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해 특약은 과할 필요는 없지만요, 부주의하고 미성숙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상해 특약은 어느 적정선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만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골절 진단 담보,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담보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는데, 치아파절, 이가 부러진 것도 골절입니다. 4번 골절 진단 담보는요, 치아파절에 대해서도 30만 원 보장을 하고요. 5번 골절 진단 치아파절 제외 담보는 이가 부러진 거는 제외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팔에 실금이 갔다고 합니다. 자연분만 하다가 쇄골 골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골절 진단 담보에서도 지급이 되고, 치아파절 제외한 모든 골절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지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이가 넘어져서 치아가 깨졌다 하면은 4번 골절 진단 담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A사와 B사 모두 동일합니다. 다음 화상 진단 담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A사 기준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50만 원 화상 진단비가 지급이 되는데,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은 표피 전층과 진피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를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얕은 화상은 보상이 어렵겠지만 피부에 약
약하고 부주의한 우리 아가들에게는 필요한 특약은 맞습니다. 그럼 다음 비사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비사는 화상 진단비가 20만원이고요. 화상으로 인해서 수술하면 또 20만원 지급, 그리고 중증 화상 부식이라고 하면 3천만원 지급,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화상 진단 시에 50만원 지급하는 A사의 화상 진단 담보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 다음 상해 입원일당 설정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간혹 다쳐서 장기 입원하는 아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입원일당 설정을 해드렸고, 상해로 1일에서 180일 동안 입원하면 하루에 2만원, 이거는 병원,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관계없고요. 만약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하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서 하루 7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로 입원을 했다 하면 27만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각각의 특약이 중복 지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건 어떨 때 보장을 받는 특약이냐면, 우리 아이가 친구랑 부딪혀서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변연절제술, 근육봉합술을 받고 흉터 제거술,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 문의 주신 고객님의 카톡 내용인데요. 이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는 이럴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해로 인해서 흉터 성형수술을 받게 되면요, 안면부는 1cm당 30만원, 상지 하지는요 팔과 다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1cm당 15만원 지급하는 담보가 바로 이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해 1호종 수술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1호종 수술 담보는요, 1종에서 2종은 비교적 간단하고 빈번한 수술, 3종에서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호종 수술 담보는 수술의 기법으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도 넓습니다. 이 보험은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하는 금액도 커져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 후유장애 담보. A사 같은 경우는 5천만원 구성이 되고, B사는 최대가 3천만원까지 구성이 되는데, 제가 별점 5점으로 표기를 해드렸죠. 그만큼 중요도가 높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장을 받냐면요, 질병으로 인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 훼손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선천적인 장애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다, 다운 증후군, 사지결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남았다고 하면요, 설정한 가입 금액의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5천만원 지급되는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죠. 이런 특약들은 꼭 빠짐없이 구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리스크의 크기가 클수록 보장도 커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소아암은 우리 아가들이 겪을 수 있는 리스크들 중에서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A사는 1억 8천만원 지급이 되고요, B사는 1억 5천만원 지급이 됩니다. A사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 살펴보면 1위가 백혈병, 2위가 뇌 및 중추신경계암, 3위가 비오지킨 림프종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해서 1억 8천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B사는 1억 5천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차피 암 진단 담보 1억 원에서 소아암도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넣을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특정암,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8천만원 지급이 되는데 보험료는 1,511원입니다. 혹시라도 뭐 그럴 일 절대 없겠지만 1,511원 때문에 내가 8천만원을 나중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요, 이 보험 가입에 있어서 큰 후회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100% 후회 없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험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재진단암 진단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어떨 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만약에 소아암의 진단을 받고요, 2년 이후에 잔존, 암세포가 남아있다, 완치가 안 됐다 하면은 2천만원씩 2년마다 지급이 되는데, A사는 2년마다 지급이 되고 B사는 1년마다 지급이 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진다면 2년마다 설정한 가입 금액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메모하실 필요 없이 여기 보험탈출 카카오 채널 아니면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A사, B사 비교 자료와 어떤 내용이 다른지 차이점까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말씀해 주시면은 설계안 보내드리고 차이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뇌심장 2대 진단비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A사 기준으로 봤을 때 뇌졸중 진단담보 2천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 2천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통은 성인보험을 가입할 때는요, 뇌졸중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중복 구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태아보험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도 다릅니다. 이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을 받게 되면요, 뇌졸중 진단담보에서도 20%, 뇌혈관 질환 진단담보에서도 20%, 80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비사는 60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태아보험의 설계는 성인보험과 다릅니다. 우리 아가들이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설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아보험 전문가에게 이 보험 설계를 맡기시는 거,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를 맡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에 A사는 800만원, B사는 600만원 지급이 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 2천만원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는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의 진단 받게 되면 지급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진행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 협심증에 대해서 발생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굳이 구성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태아보험의 특성을 잘 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가입했다가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아가의 병력상 으로 인해서 30세 이후에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된다 하면은 이 30세 만기 태아보험을 100세 만기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성인 때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특약이 전환이 되는데, 내가 가입한 특약이 아니라고 하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담보는 미리 구성해 주시는 게 맞고, 2천만원 지급하는데 보험료도 저렴하죠. 다음, 우리가 듣기에는 생소하지만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성마비 진단담보 2천만원 구성을 해드렸는데, A사는 2천만원 구성이 되고 B사는 구성이 불가합니다. 뇌성마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 뇌가 미성숙한 시기의 뇌의 병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운동기능 장애를 통칭합니다. 뇌성마비는 소화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고요, 언어, 정신지체, 학습장애, 경련, 감각장애 같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중요한데요, 뇌성마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 경험상 이 뇌성마비 진단 받은 아가들을 보면요, 이 맞벌이 하셨던 부모님도 이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한 분은 직장을 그만두시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성마비에 대해서는 보장을 꼭 구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뇌성마비는 뇌성마비 진단담보뿐만 아니라요, 다른 특약들에서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후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좀 도와드리다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씩 이런 문의가 옵니다. 우리 아가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에 옮아왔는데 수족구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A사는 수족구 진단담보 30만원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장 대비해서 보험료가 높은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립니다. 우선 구성을 해주셨다가 나중에 특약은 추가는 불가하지만 삭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특약을 삭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로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로타바이러스 장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증의 진단을 받게 되면 30만원, 10만원 지급받는 특약 구성을 해드렸는데, 설사증으로 입원하는 5세 이하의 소아의 3분의 1 정도는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RS바이러스 감염증은 만 2세까지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될 정도로 감염력이 높다고 합니다. B사는요, 구대 감염병 진단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 노로바이러스 감염, 수족구뿐만 아니라 백일해, 혈변, 수두, 성홍열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하고 3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 진단비에 대해서는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음, 질병 입원 일당, 태아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A사의 경우는 뭐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관계없이, 규모 관계없이 1일에서 30일까지 입원하면 하루 6만원, 31일부터 180일까지는 하루 5만원 지급을 하는데요, B사의 경우에는 하루 7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은 B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네요. 우리 아가들 뭐 장염이나 뭐 수족구, 원인 불명의 고열, 폐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2인실 이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실손보험에서도 충분히 보장이 되지만요, 만약에 입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1인실에 입원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의 간호가 필요한 아이들, 1인실이 아무래도 편하겠죠. 그래서 1인실에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요, 실손보험에서도 기준병실 차액의 50%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하루 1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1인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우리 부모님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같이 구성을 해드려서 만약에 A사 기준으로 했을 때 6만원에 종합병원 1인실 입원했다, 그럼 플러스 4만원, 1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요. 상급 종합병원에 1인실에 입원했다 하면 추가로 20만원 해서 하루 3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1인실 특실은 기준병실 차액 50%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50만원이 나왔으면 하루 10만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 나머지 40만원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종합병원 1인실 담보는요 필수적으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 4만원 지급되는데 보험료가 보시는 것처럼 저렴하죠. 그래서 이번 일당은 최대한으로 구성했고 이번 일당은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비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다음 수술비 특약, 선천 이상 수술과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률이 높은 다발성 질병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수술비 특약 구성을 해드렸고, 먼저 A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질병 수술비 중에서 가장 보장 범주가 넓은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책사항 몇 가지 제외하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 이상 수술, 우리 아가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이 되는데 A사의 경우에는 허유착증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을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B사는요 3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혀유착증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병 1호종 수술비, A사 같은 경우는 선천 이상 수술도 보장이 되지만 B사는 선천 이상 수술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고 빈번한 것들은 1종에서 2종, 복잡하고 중대한 것들은 3종에서 5종으로 보장이 되고요. 1종에서 5종으로 갈수록 보장 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는 범주가 상당히 넓죠.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혀유착증, 대설증, 기타 혀기형, 선천성 비신생무성 부반, 부위계, 선천성 음낭 수종, 피부의 기타 선천 기형에 대해서 10만원까지 보장을 하는데 B사는 연간 6회 한도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는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정 선천 이상 수술에서 200만원 보장이 됩니다. 구순혈, 부계열, 토순, 심방심실 중격 결손,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데 A사는 최초 1회, B사는 연간 12회 한도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B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탈장 수술, 2위는 편도 절제술, 3위는 충수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다발성 수술에 대해서 보장 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특약들을 중복 구성함으로써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 확률이 높은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보장받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장 수술을 받게 되면요 A사 기준으로 질병 수술비, 1종 수술비, 자녀 10대 수술비, 소아탈장 수술비 해서 15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적인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장받는 특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4위가 심장 수술이고요. 아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 중격 결손에 진단을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 시에 수술 기법에 따라서 보장하는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 담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 구성을 했고요. B사의 경우에는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가 100만원, A사는 200만원, 이 부분은 A사가 더 유리해 보이네요. 그리고 8대장애 진단담보 구성을 해드렸고 A사는 8대장애, B사는 3대장애 진단담보로 구성이 됩니다. 3대장애로 시각, 청각, 언어까지만 보장이 되고요. A사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선천적인 장애, 후천적인 장애 모두 보상이 되고 심한 장애 진단 시에는 300만원 플러스 100만원, 4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8대장애 진단담보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8대장애 진단담보는요 꼭 필요한 담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가들 간혹가다 말이 늦어져서 언어치료 받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어치료는요 비급여 치료 시에 질병 코드가 R코드라고 하면요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질병 코드가 F코드로 받는다고 하면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 8대장애 진단담보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못 받더라도 이 8대장애 진단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담보가 맞습니다. 다음, 이 장애 출생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B사의 지급 기준이 조금 달라서 이 부분 차이점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A사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돼서 30만원, 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1종에는 심방심실 중격 결손, 대동맥 혈관의 선천기형, 사경, 폐동맥 및 삼천판의 선천기형, 대동맥판, 승모판의 기형 등 1종으로 지급돼서 30만원, 2종은 다지증, 구순혈, 구개열, 뇌의 기타 선천기형,
200만원 지급이 되고 3종에는 사지 감소 결손 다운 증후군 1000만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비사는 종 관계없이 사경이라든지 신방심실 중격 결손 다지증 관계없이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한 장애는 동일하게 10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왜냐면 1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신방심실 중격 결손 사경에 대해서 A사는 30만원, B사는 200만원 지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A사만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보험태주 카카오 채널이나 전화, 문자로 문의 주시면요 자세하게 비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 구성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이가 2.5kg 이하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그럼 3일째부터 하루에 5만원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B사의 경우에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의 플러스로요 출생 위험 담보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2.5kg 이하로 태어났다. 그러면 입원 일당 별도로 50만원, 2.0kg 이하다 입원 일당과 별개로 100만원 지급되기 때문에 이른둥이 출생, 저체중아 출생에 대해서는 B사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 지급되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A사, B사 다 동일합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리스크가 작은 일에 대해서는 B사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것들 이외에도 정말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인수 기준 그리고 저희가 A사, B사 다 가입을 시켜드리고 청구를 다 도와드려 봤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경험한 보상 데이터, 청구 경험, 산모 특약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보험탈출구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태아보험은 담당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도와드리고 있고 저희 보험탈출구도 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포털 사이트에 보험탈출구로 검색해 보시면 감사하게도 여러 가입자분들께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 보여드릴 거는요. 이분은 구순혈로 인해서 저희에게 보험금 청구 도움을 요청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2개 담보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1개 담보에서 지급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 보험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어쩌다 실수로 이 보험금 지급이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 산모님들, 아버님들께서 보험금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다 체크해서 추가 요청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사은품보다는 책임 있는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3만원 초과의 상품은 위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 태아보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100점짜리 설계하니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보험태주 카카오 채널이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